예,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증인 선서에 앞서 취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정보통신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통신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정보통신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통신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그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 증언을 벌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정보통신과장 김성경.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6페이지에 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서에 지금 공공 와이파이 이제 회선료를 인하를 했네요. 그 38,000원으로. 관광지 우리 공공 와이파이 네. 그 말입니까? 네네네. 관광지는 우리 그 관광 마케팅가에서 그렇습니까? 예, 우리 저 하는 그는 정보통신망 AP 그 130대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월 회선료가 관광지 개소당 38,000원을 해가지고 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관광지. 예. 지금 그리고 저 부산 그제가 슈퍼스 이제 USB 충전기 시범 설치 검토. 네네. 이거 제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요구를 좀 했던 거고. 네. 2021년도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설치해 놓으면 분명히 우리 어쨌든 그제 시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할 거니까 네. 이거 좋은 평가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 의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라서 올해는 꼭 그 사무부서 협의해가지고 네네.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러면 우리 그쪽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버스 내 와이파이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 버스는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설치되어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한 버스 대당 한 40개 정도 하면 USB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의 다 안 됐습니까? 버스가 우리 110대입니까? 우리 시내 버스는 지금 120대. 120대. 예. 전체 올해 다 돼 사업 있고. 마무리됐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놓은 게 있는데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저 구입을 많이 하셨던데 예. 잠깐만 이게 몇 페이지? 예. 20페이지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달을 할 때 나라장터를 통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 전부 그 조달 물품에 사는 겁니다. 조달 물품이에요. 예. 나라장터가 예. 뭐 싸지가 않대요. 예, 거기 우리 중소기업 보호하는 차원에서 따라 장터 물가에 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삼자 조달 단가 이래 가지고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계가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 회계 예. 부서에서. 아, 컴퓨터 사고 하는 거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예, 우리는 그 조달 그걸 해가지고 네. 거기 넘가고 있습니다. 아, 조달 좋습니까? 물품. 그러면 난 또 그 정보통신과에서
어찌됐든 간에 컴퓨터 구매는 다 담당하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요청해가지고 조달 물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제 나라장터 이용을 하는 것이 중소기업 뭐 네, 그 아마 우리 중소기업 예, 보호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사라는 위해서 그런 대기업 제품은 사는 거를 좀 그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실제로 이제 시중가보다 비싸서 제가 보기엔 이게 시중가요? 물론 이제 취지는 좋은데 네. 사실 나라장터로 구매하는 게 공무원들 제일 속 편하다 아닙니까? 예. 정말 단가가 사실은 비싸기 때문에, 예. 단가 신경 쓸 거 없이 네. 그것을 샀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이제 공신력 있는 이제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또 크게 또 따지고 보면 또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컴퓨터 뭐 한 430 몇 대 이렇게 사면 물론 이게 정보통신과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내용이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이 구매를 일괄 하는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꼭 나라장터하면 뭐 지역에 컴퓨터 파는 사람들 제가 보기엔 사양에 비해서 비싸더라고요. 네. 예. 이게 저도 이 뭐 컴퓨터를 즐겨하는 이 자식이 있어서 네. 컴퓨터에 대해서 좀 하는데 사양에 비해서 좀 비싸다. 그래서 이걸 좀 그 다른 이제 구매 루트를 해서 하면 좀 싸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좀 건의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9페이지에 우리 그 지역 정보화 사업하고 이러 하면서 이제 우리 교육 내용 스마트폰 활용 과정 있다 아닙니까? 네. 주로 어떤 내용을 합니까? 지금 우리 스마트폰은 우리가 그 연세 많은 신분들 네네. 대상으로 뭐 네.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실생활의 그 화상 통화 네, 그다음에 뭐 각종 그 실생활 필요한 그 정보 검색이라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내년도는 그 이제 실제 생활 우리 필요한 네, 네. 그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특히 이제 세상이 바뀌었는데 어르신들이 못 따라가니까 네. 특히 좀 옆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요즘은 인건 빼앗긴다고 키오스크를 다 갖다 놔가지고 네. 이제 그 음식 주문도 잘 못합니다 우리 요즘 우리 요즘 저 햄버거 집에 가도 요즘은 딱 그 손님이 응대 안 하고 키오스크로 다 하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도 제가 보기엔 키오스크 사용법 이런 부분도 네. 요 어쨌든 그 어르신들이 이 너무 빠른 정보에 뒤처지지 않게끔 하는 거니까 다양하게 네. 너무 이 뭐라 그래 실생활에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좀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 될 수 있도록 예, 내년에는 꼭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존이 가능한 이 스마트 시대에 생존 가능한 실전 이런 기술 이런 거 좀 가르쳐 주는 게 예, 예. 맞겠다. 예, 제 질문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명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예,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예. 이태원 의원님 좀 지적하신 대로 제가 공공 와이파이 부분 요 600대 우리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300대입니까? 시장님 공장상에 예. 300개수 AP 600대 거리 지금 목표로 해가지고 예. 달성. 해선료는 결국 그때 계속 업무 보고 시간 때는 네. 해선료 인하가 안 된다고 이미 협약이 돼 있는 상태라서 네네.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지금 이 오늘 예. 공공 와이파이가 우리 300개수 AP 600대 우리 시장님 공장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진 완성을 다 했습니다. 예. 완성을 했는데 그 버스 와이파이가 있고 예. 그다음 관광지 와이파이가 있고 그다음 1, 2차, 3차로 이제 시행하는 그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 정부와 16개 지자체하고 사업자 예.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협약을 한 금액이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3년 협약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60개월 협약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우리가 저 공공 와이파이 요금을 인하하는 이 차원은 저번에 우리 KT 그 영업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요금을 인하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저 시도하고 중앙에서 협약한 금이기 때문에 예. 한 1년 정도 경간 후에 예. 우리가 한번 공문을 보내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인하는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거보다 더 낮출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예, 예. 38,000원보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계속 추진해 가지고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쓰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평생 요금이 이제 시비로 나가는 겁니다.
예. 부축비야 뭐 시도비 이렇게 예, 국비 도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 해수료를 지고 예, 해선료 운영비는 우리가 평생 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건 최대한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지금 좀 이슈가 되는 게 있죠. 요즘 19페이지에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및 조치 결과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한 건도 없어요, 다행히. 예. 근데 탐지는 많습니다, 건수가요. 네. 네. 이게 탐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탐지 말입니까? 예, 예. 우리가 그 매월 말일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을 활용해가지고 검색 솔루션 따로 예, 예, 있습니까? 검색 솔루션 있습니다. 검색을 실시하고 그다음 게시물의 각종 필터링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홈페이지 상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외부 해킹이 대비하기 위해 방화벽 그 망을 그 암호화하고 솔루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자동적으로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예,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외부 침입에 대비한 그 솔루션이 다 있습니다.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탐지가 된다는 말은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 대부분 그 탐지 그 된 자료가 예. 우리 개인 그 주민번호처럼 인식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예. 인식이 그 삼봉위까지 해서 지금 2019년도는 906건이나 되고 예, 탐지됐는데 2020년도도 거의 679건이니까 거의 900건, 1000건 내외로 이렇게 예. 계속 발생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저희 이제 거제시에서 나오는 문서입니까? 이게 우리 이제 각종 그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탐지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예, 문서들이 그렇단 말입니까? 예, 예. 그러면 이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각종 우리 문서라든지 우리 행정 그런 데 전부 다 탐지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공문서를 작성해서 예.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예, 예. 그런 경우에 이렇게 시스템에서 탐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네, 네. 노출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 말씀이 이렇게 탐지된 이유는 뭐 좀 걸릴 만한 사항들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 이런 검색하다 보니까 예, 대부분 탐지된 자료가 예, 그 주민번호처럼 인식되는 그런 코드 숫자 예. 네, 그런 게 많이 나타난 겁니다. 아, 예. 실제로 주민번호는 아니지만 네, 아닌데 예. 그런 숫자가 식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네. 자동적으로 솔루션에서 네, 체크해가지고 탐지된- 이게 네. 이렇게 노출됐다. 예. 그래서 그 우리 확인해 말씀이죠. 보면 이상이 없습니다. 예. 이상이 없는 거고 네. 그만큼 잘 지켜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는 없어요. 저희 시는 개인보호방지법에 관한 개인정보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조례 안 돼 있고 예. 국가 개인정보 법은 있습니다. 네, 예, 법에 법은 따라- 있는데 이제 지자체마다 조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 동네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조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 이제 무인 발급기 지금 46대 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지적 사항이 거제 수역 옥포 지점에 네. 너무 작다고 그거를 옮겨 달라고 이렇게 네, 예.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네. 이랬는데 건수가 많이 는 게 아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저 수역 현대 뭡니까 포지편이라든지 예. 이런 걸 표시를 설치해 놓으니까 예. 아무래도 좀 늘은 것 같습니다. 홍보의 효과다. 예, 홍보를 해가지고. 홍보 효과다 이 말씀입니까? 네, 네, 네. 지금 2019년 거의 꼴등이었거든요 매일. 네, 예. 매년 지금 18년도 자료에도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 사항이 나온 게 너무 이게 안 찾지 않느냐 더 많이 찾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해서 옥포 늘 꼴등하다가 20년도 들어가지고 19년도까지도 꼴등이었습니다. 669건 합계 네. 하다가 20년도 들어가지고 확 올랐습니다. 1136건으로 이게 홍보 효과라 이 말이 있음이죠. 예, 좀 우리가 표식을 설치하고 예. 그럼 이래 놓으니까 아무래도 증가된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매물도 쪽에서는 여기선 터미널 쪽에서는 줄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좀 관광객들이 어머네 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관광객들이 발급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갈 때 신원조회 같은 거 신원조회 하기 때문에 그 신분증 안 가오면 그 발급 받아서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가기 때문에 그런 네, 겁니까?
예, 이게 관광객 영향이 있는 것 같군요. 지금 이제 홍보가 다 됐죠. 신용카드 사용 가능한 거. 예. 신용카드는 전부 다 46개 다 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홍보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홍보에. 예. 신용카드가 옛날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그냥 동전 넣고 지폐 넣고 이렇게 네. 사용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네네. 좀 어느 정도 홍보가 됐습니까? 예, 거의 민원 다 발급기도 됐고. 신용카드 이용 예,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다 이용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런 홍보물을 알림톡을 통해서 한번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거는 우리가 알림톡을 해가지고 예. 그 한번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시군구도 참 그렇게 대도시들이 하고 있지만 알림톡 네네. 서비스 네. 네. 거의 다 요즘 다 카카오톡 이용하시니까 예, 맞습니다. 문자보다는 그걸 통해서 좀 이미지도 예. 보기도 좋고 그다음에 근데 이게 양방향은 아니잖아요. 알림톡 말입니까? 예. 알림톡 전달만 되지. 예, 우리 그걸 받는 건 아니잖아요. 시에 그 16개 시스템에 해가지고 예. 우리 민원인들이 그 뭐 민원 접수라든지 예. 각종 행사 이런 걸 알림톡을 우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송만 되지 이제 네네. 받을 수는 없는 톡처럼 네, 네. 예,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저 홍보 담당관하고 예. 그거는 친구톡을 또 신청을 하면은 시정 그 홍보라는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또 게임이 예, 있는가 우리 보죠. 홍보 담당관에서 친구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절약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 해보니까 예. 연간 알림이 그 SMS 그 시스템보다 연간 한 1,000만 이상 그 전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1,000만 원 예, 이상. 지금 사업비가 4,700만 원 이렇게 30페이지입니다. 예. 들었는데 지금 SMS도 따로 보내고 있습니까? 또 따로 SMS는 그 우리 그 재난 방송 시스템, 재난 방송. 예, 안전 총괄과하고 예. 우리 요게 행정 내부는 좀 알림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행정 내부는 알림톡. 예, 확실히 요금 차이가 좀 나는 것 예, 같습니다. 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한 건당 대략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몇 계산을 페이지? 제가 안 몇 해봤지만 페이지입니까? 30페이지입니다. 그 단문 SMS 그 단문을 보면은 예. 장문을 보면은 단가가 26원입니다. 26원이 된다고요? 2000바이트 SMS를 보낼 때. 예. 근데 알림톡을 우리가 2000바이트를 할 때 11원입니다. 그러니까 예. 26원보다 한 10원이면 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 011 사용하시는 분도 좀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확실히 그 지금 보니까 SMS 일반 문자를 보내는 것보다 예. 그 카톡을 보내는 게 상당히 그 저렴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SMS는 단문으로 가면은 몇 번을 보내야 되는데 예. 카톡을 보내면 한 번에 보낼 수가 있어가지고 좋은 거죠. 절약이 2배 이상 된다 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시군구도 아마 지금 서울부터 아마 했을 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네. 따라가는 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 질문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인데 시민 정보와 교육 현황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반과 시각장애인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에 보니까 교육 네. 채점이니까 181명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교육을 많이 받았네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이게 혹시 제한 인원은 있나요? 제한 있는 말입니까? 아, 제한 인원 제한 인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 그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이 지금 찾아가는 방문 예. 이거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가지고 한 반 정도를 줄어가 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예.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 가지고 거의 절반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또 방문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 학생 저기 그 뭐야 인원수가 좀 많이 되나요? 지금 우리가 그 장애인 그 찾아가는 방문 고객은 지금 17명을 아, 두 분씩 17명을 하고 교사님이 계시요 그 찾아가서 하고 예,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심한 장애하고 예, 예. 약간 그 덜 부분은 심한 시급을 장애하고 합니다. 있어서 예, 좀 심한- 분리가 되죠. 예, 예. 예, 그래서 좀 이렇게 확대를 시키셔가지고 네, 네.
좀 그 꼭 좀 덜 심한 장애인들도 나오기가 또 힘든 분들도 예, 보면 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향후에 것도- 우리 예. 장애인들 대상하고 우리 양정복지회관이 완성이 됩니다. 예예 거기에다가 장애인 그 교육장을 확충을 해가지고 예예. 아마 교육을 충분히 예. 받을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예, 좋을 거예요. 예. 그리고 어찌됐든 장애인들도 동등하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네. 행정에서도 많이 좀 써주시고 한 분이라도 나고 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 많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 무인 민원 발급기의 이 설치 부분에 보면 네, 예. 우리가 부동산 등기 불가라는 곳이 좀 많네요. 네, 예. 이게 왜 꼭 필요해서 이걸 안 넣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 보안상의 이유를 내 가지고 그 실내에 있는 그 일반적인 거는 대부분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우리 부동산 등기라든지 가족관계적인 것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46대 중에 5대가 지금 보건 등기를 불가지금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 이 서로 우리가 10개 항목이면 네, 2019년도는 네 번째로 이렇게 많이 발급이 됐고 네, 예. 2020년은 6번째로 이렇게 이 많이 발급이 됐는데 네, 예. 그게도 좀 우리 가족관계하고 등기 등본이 이제 저 부동산 등기 이제 그기입니다. 네. 대부분 네. 근데 이거는 저 우리 실내에 있는 거는 세콤이라든지 보안 장치가 되어서 발급이 가능한데 그다음 바깥에 있는 거는 보안 장치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대부분에서 그 발급 허락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간 내경과 된 겁니다. 바깥에 비를 노상이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위에 저 비만 안 맞게 이렇게 예, 해서 바깥으로 민원실 가면은 바깥에 그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 안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 안 맞도록 예, 예, 돼 있습니까? 예, 예. 그뭐 실내에서 뽑는 거나 실외에서 뽑는 거나 무슨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실내에서는 보안이 됩니다. 그런데 실외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보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CCTV나 이런 게 예, 예. 실외에는 안 돼 있다. 예,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는 CCTV 다 돼 있는데 예, 예. 매물도라든지 저런 데 외부에서 가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서류 발급하면서 본인 확인이 불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복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복인 확인 등기부 등본이요? 등기 등본은 안 하는데 가족관계 등록서 있는 거는 복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등기 불가라는 항목에 네. 뭐 등기부 등본도 뜰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예, 부동산 등기 등본은 뜰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자리에 가능하고. 예, 예. 그럼 못 되는 것이 우리가 가족 예, 관계 가족관계 그거는 개인 신상 명의서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아무도 못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안 된다. 예, 예. 아니 그래서 이거 상당히 이렇게 많이 민원인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 품목인데 예, 예. 그래도 제가 보니까 뭐 삼성 중공업 삼덕구 새마을 건군에 신흥농협 장평지점 이런 데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거기가 바가치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지만은 우리 여기 지금 총 46대 네, 46대 중에 지금 5대가 법원 민원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불가라고 예, 예. 품목이 근데 그거는 둘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곳인데 지금 12페이지 보시는 13페이지부터 예, 예. 14페이지까지 46개 이렇게 설치되어 예,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부동산 등기 불가라고 이렇게 표기된 게 네. 11곳인데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 불가라고 표시한 이 부분에 품목이 뭐예요?
계장님한 예, 답변하십시오, 기자님. 예. 예, 정보 운영 담당 조사 윤정수입니다. 발급기가 보면은 저희들 내부 이제 행정민원하고 법원민원하고 두 가지 분류는데 법원민원 중에서 이제 법원 행정처하고 대법원기 또 따로 구분됩니다. 이게 법원 행정처 민원이 이제 가족관계 증명이 대표적인 게 대법원기 등기부인데 이게 이제 대법원 내부 예고에 의해서 법원 행정처 어떤 가족관계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내, 그러니까 병원이라든지 금융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보안시설, CCTV라든지 경비시설 이런 게 돼 있으면은 발급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해주고요. 그 대법원인 등기부 같은 경우는 대법원 예구에서로 행정기관 내에 있지 않으면은 발급 그래, 서비스 규정 허가를 안 때문에. 해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그 금융권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과장님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예. 그 업무용 정보화 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컴퓨터 내부 연한이 몇 년입니까? 우리가 5년을 보고 있습니다. 5년으로. 네, 예. 본차 모니터하고 예. 5년, 프린터는 한 6년 정도 됩니다. 예, 예. 예. 우리 2019년도에 보니까 200대를 구입했습니까? 우리가 2019년도는 본체를 200대, 모니터 187대, 예, 그렇죠. 프린터 28대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20년도의 9월에는 예. 439대. 2000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이 좀 많이 돼 가지고 예년에 비해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많이 구입했습니다. 예. 예. 과장님 내구 연한이 지난 컴퓨터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5년 이래 가지고 경과되면은 일부 쓰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2013년 정도 이때부터 내구년한 5년 경과된 컴퓨터를 그때 교체해 주면 되는데 예산이 안 떨어져 보니까 누적된 컴퓨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꾸 예산을 확보하면 그때 오래된 컴퓨터를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 미뤄져 와가지고 뭐 SSD라든지 보조 장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예. 좀 남아가지고 면동에 마을에 뭐 보고할 네, 컴퓨터는 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럴 이유는 없습니까? 컴퓨터가 나오면은 우리가 저 공무용으로 하지 외부에는 그게 잘 적용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예. 저희 자료를 보니까 내구연한 경과, 위경과가 2대 있습니다. 네. 이 2대는 뭐 교체 사유가 보니까 정비 불가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메인보드가 불량해서 네. 교체를 했다는 거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컴퓨터를 사다 보면은 우리가 여분 컴퓨터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코로나라든지 각종 상공 지원하는 게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100대 이상의 여분 컴퓨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이라든지 수리 불가하는 거는 그때그때 지원해 주라고 그런 식으로 여분을 두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2020년도 9월 보니까 컴퓨터 구입비만 해도 한 4억 7,9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이 내구연한을 좀 경과하지 않도록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그 자료 제출 하나 네.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컴퓨터하고 예. 모니터는 필요가 없겠네. 컴퓨터 사용하고 예, 예. 그 매입 단가라고 그럽니까? 네, 예. 그거 좀 제출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강병주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 남산타워 그 부분은 좀 예, 어떻게 예. 정리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 업무 보고 시간에는 예, 예. 우리 예산 예. 확보돼 가지고 예, 지금 그 다 옮겨왔습니까? 이제 그게 지금 12월 달에 말인데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분산해 가지고 예, 해양 조성 그뭐 다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분산해 가지고 그걸 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식물원에. 아닙니다. 지금 그 탑승형 가상현 시 VR 장치 예, 중에 오토바이, 낙하산, 드론, 자동차는 해양 항만가의 그 조성 해양 문화관에 설치하고 예. 자전거, 승마, 등산, 루킹은 해양 항만가 소관 다대 어촌 체험마을에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미러 키오스크 그 디지털 사인은 해계카 우리 그 민원실하고 본청 로비에 설치를 합니다. 한 대. 2대 세대입니다. 예, 예. 세대요. 그다음에 영상 디스플레이 DID는 거제 식물원에 예 식물 문화센터에 한 대 설치 그리 지금 정해져 가지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옮겨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 거 예, 아니겠습니까? 9,900만으로 예산 확보되는 금액으로 지금 시행하고 옮겨 있습니다. 오실 때 이것도 기계다 보니까 손사 안 되게끔. 예, 잘, 전문가와 해가지고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러면 남산타워 이거는 이제 뭐 어차피 YTN은 하고 저희가 예. 이제 끝난 거고 협약이 끝났습니다. 예. 끝난 거고 다르게 이제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죠? 그건 물론 업무 보고 시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그 아까 그 남산타워 그 VR 이전 계획 네, 예. 말씀하셨는데 네. 본청 로비에 뭐 설치한다는 게 뭐라고요? 본청 로비에는 우리 민원실 그 시정 홍보에 그 디지털 사인지입니다. 디지털 사인? 예, 예, 사인지인데 예. 본청 로비 청사 안내 한 대 하고 예. 그다음에 민원실 시정 홍보 그리 2대가 세대 총 설치됩니다. 그냥 홍보판용으로 그냥 예, 사용이 시정 가능하겠다는 홍보를 말씀입니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11페이지 잠깐 한번 볼게요. 공공일자리 추진 현황인데 네, 예. 그 상반기 공공근로사업과 희망 일자리 사업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네. 있었는데 그 보면 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 사업 있죠. 네, 예. 이거를 지금 현재 그럼 공공일자리로 임시적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네, 예. 이분들이 이제 더 이상 지금 안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은 누가 맡아서 합니까? 지금 우리 공무직이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래 공무직이 그 일을 해도 충분합니까? 공무직이 2명이 하는데 예. 좀 일자리 창출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 예. 했는데 기간이 끝나봐야 그분들 갔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갔는데 네네. 그러니까 공공일자리 그 분들이 안 계시더라도 네, 두 명이서, 그 두 명이서 해도 이제 충분히 해낸다 예, 이런 그대로 뜻입니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많이 부족하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많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13페이지에 무인 민원 발급기 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부분 보면 이제 우리가 뭐 면사무소나 이런 금융기관이나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 병원 이런 데. 특별히 이제 이쪽으로 장소를 그 정하는 이유가 아까 말한 뭐 이렇게 대법원 관련 예. 그런 뭐 보안 문제 이런 것도 있기도 하겠는데 이게 그 내부의 시스템상 네, 예. 이 반드시 예를 들면 이런 그 면사무소나 이런 데 옆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행정 옆에 있으면은 네. 아무래도 보안이 잘 되고 예. 예,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행정 예. 옆에 되도록 두고 예. 그 다음에 대우라든지 삼성 민원이 굉장히 많은 데는 예. 또 따로 그 설치를 해줄 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뭐 대우나 삼성 쪽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민원 발급기가 네. 면사무소나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 설치가 돼 있으면 그까지 가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럼 거기 가신 분들이 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안에 직원들이 계신데 네, 거기서 발급을 하면 되는데 네. 굳이 이거를 무인을 꼭 써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요?
근데 그 민원 이게 편리해서 그러는 네. 겁니다. 우리가 상당히 연초라든지 이래 되면은 많이 예, 밀립니까? 면허실이 엉성실이 밀립니다. 음. 그래서 우리 고인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직원들이 고생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편리하기 위해서 그리 설치해 놓는 겁니다. 아, 예. 그런 건가요?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면동 사무소의 업무를 조금 완화시키는 측면이 예, 크다. 민원인들이 와서 많이 대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아, 그런 목적이 크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민원 발급기 같으면 아무래도 이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위치하지 않은 곳, 예, 예? 이런 쪽으로 분산해서 해주는 게 예, 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리는 예, 그런 말씀인데, 의미도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런 목적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예, 신검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20페이지입니다. 가장. 예, 예, 모임민은 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원래 내부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내부 연한이 한 6년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년 내부 연한은 6년으로 돼 있어도 사용하기 나름대로 예, 예,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요. 그래서 뭐 한 3년 있다가도 고장나면 갈아야 되고 네, 네. 그런 경우가 네. 있죠. 그래서 이거 구매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 조달을 하는데 한 조달? 대당 1,200만 원 정도 합니다. 1,200만 원 예, 하는데 예. 전에 과장님께서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저번 때도 한번 이 문의를 했는데 공동 구매를 뭐 올해 얼마 몇 대 필요하고는 공동 구매를 하면 되게 싸게 친다. 네. 800만 원까지 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공동 구매를 요즘 하는 건 아닙니까? 공동 구매는 아닙니다. 음. 얘들 조달 조달청이 공급은- 예, 하는 건 하는데 네. 공동으로 이렇게 많이 한 번에 할 때 많이 하면 좀 네. 싸게 친다는 전에 과장님이 그리 보고 하셨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필요한 데만 구입을 합니까? 예, 우리가 노후된 그런데 예. 노후해가지고 노후해가지고 필요한 예. 것만큼만. 예, 노후해가지고 좀 사용이 불가한데 그런 데만 지금 교체하고 그다음에 이 또- 사용량이 좀 저조한데 이런 데를 예. 또 교체를 해가지고 다른 이게 데로 뭐 금액이 다 안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이- 1,200만 원씩. 이 발급기 예. 내는 가격이 예. 가격이 회사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 조금 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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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신규로는 지금 또 몇 대나 해야 됩니까? 내년도 신규는 한 예산- 3대 정도를 세 예상을 대 하고 정도.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해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과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는 선서 시 주민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주민생활국장과 주민생활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생활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거제시 주민생활과장 이경희. 주민생활국장 김태근. 예, 앉아 주십시오. 예,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장님, 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뭐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는 정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항상 늦게까지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예, 늦게까지 근무하시는데 지금 아무래도 경제적 어려움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조선업 위기 부분에서 시작해서 코로나 상황까지 해서 정말 취약계층이 점점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증가를 한 상태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증가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긴급복지 사업이라든지 사례관리 사업이라든지 생계급여 지급이라든지 다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지역보장협의체에서 또 발굴을 하고 있고 저는 다른 문제보다는 이제 사각지대 지금 사실 어려운 놓여진 사각지대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더욱더 발굴하시는데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제 각 단체들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들 있죠. 네. 해마다 반복되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제 지적 사항들이 보조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상위 군경의 거제시 지혜외 7개 보훈단체라든지 다른 기타 단체들 보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보면 해마다 반복된 사항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매년 같은 사람 아닙니까? 매년 저는 이 회계 담당하시는 분 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단체에서 담당자가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예, 담당자가 그대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한번 지적도 안 하면 다시는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단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그 연도에 지적을 한 부분은 예. 그 다음에는 저희가 다 개선이 거의 되는데 또 이제 좀 다른 유형으로 또 지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보니까. 예. 아무튼 이제 보조금 하기 전에는 또 교육하실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정산 이제 검사를 하러 갔을 때도 예. 그 지도를 하고 또 보조금 교부할 때도 예. 이제 집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은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예, 다음 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이런 지적 사항들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 출신 독립유공자 현황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100주년이죠, 3.1운동. 그때 네, 때문에 많이 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벌써 100년이 흘렀습니다. 사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발굴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더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또 독립유공자분들이 보훈에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기존 우리 시 출신이 13분이었습니다. 예. 근데 작년에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3.1 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 해가 발굴한다고 해서 42분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예. 올려가지고 이제 18명이 예. 이제 우리 8월 달에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예, 그리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아직 그 아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료 이렇게 발굴하는 본체에서 찾는 부분이라든지 저희 자료만 가지고 이제 결정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미결정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올해에 또 추가로 2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해가지고 그 2분은 본처에서 지금 일단 이제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독립유공자 자손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돌아가셨지 않겠습니까? 예, 본인은 돌아가셨고 유족들이나 자손들이 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집안의 또 자랑이고 한데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저희가 소외됨 없이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유공자 유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출신은 이제 이렇게 31분이 현재는 되는데 우리 시에 그러니까 이제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지원을 해주는 그러면 사실 이제 독립운동하는 이 지역이 뭐 제주에 있었던 아니면 이제 다른 지역이든 간에 현재 선순위 유족이 우리 시에 있으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당도 주고 하는 것도 그분이 5명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 출신 지역인데 우리 시에 지금 계시는 분은 5분 중에서 1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수당 계속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 수당. 네네 회의 수당. 이때까지 예. 없다가 이제 올해 처음 지급한 거죠. 예. 예. 지금 실적열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19년도는 많다가 아무래도 20년도는 좀 뭐랄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좀 없어졌죠. 예, 실적 이제 상반기에는 사실은 좀 이제 위축돼 있었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그렇게 해도 이제 그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는 쪽으로 어떤 발굴하는 부분하고 예. 그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사업은 예. 이제 또 실제로 운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른 타 사업에 비해서는. 예, 예. 열심히 잘 하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발굴 실적이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아니 올라갑니다.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도 발굴을 하지만은 예, 저희가 또 발굴을 하는 게 사실은 그 이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뭐 보험료나 뭐 전기료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분들이 진짜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복지 시스템으로 그게 또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해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단순 이제 상담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종결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까지 연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서비스는 법적으로 서비스는 연계는 아니지만은 그 이제 민간 자원을 또 뭐 이웃돕기라든지 또 연계를 해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런 실적은 계속 예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점점 더 늘어날 게 또 추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세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해줘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또 발굴을 하더라도 다 정리를 해야 되죠. 조사도 해야 되고 그 인력들이 참 지금 또 현장도 나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나가야 실제로? 되는, 예, 나가야 되고 또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사례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예.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상담만 해가지고 뭐 안내를만 해주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간단한데 예. 이제 또 사례 관리를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내년에도 저희가 사실은 이제 또 아직 그 업무 보고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사례 관리 부분에 좀 더 이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뭐 면동지검만 되는 거 시해지검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타기관 경찰이라든지 뭐 이제 또 그 뭐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뭐 이렇게 여러 기관까지도 연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한 번의 사례 뭐 회의를 해가지고 이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몇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하는 사실 그런 부분 좀 고난이적인 부분도 예,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뭐 계속 일단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인원이 부족한데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조금 나아집니까? 조사팀에만 예. 조금 정원이 일단 될 거 팀의 인원만 정원이 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업무 보고 시간 때 다시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55페이지 보시면 행복 생활 민원 처리 기동대 운영 실적에서 이번에 다 반납을 했습니다. 예. 인력이 일단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저번에 그 말씀하셔가 저희가 내년에는 예. 우리가 이제 인력은 추가가 될 수가 없으니까 예. 방향을 조금 틀어서 일단 한번 이제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그 2017년 3월 달에 예. 시민고충 처리 담당관이라고 해가 거기서 행복생활민원 처리 기동대를 만들었어요. 예.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는 직원이 4명이 이 업무를 기동대라고 있은 상황이고 예. 그러면서 또 뭐 한 명 줄고 뭐 이래 가지고 이제 결국은 2018년도에 인원이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조직이 아마 개편되면서 조례만 저희 부서로 넘어오고 예. 인력은 넘어오지도 않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기동대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뭐 이렇게 해볼래 했는데 사실은 이제 실적이 좀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봉사단체에 좀 협조를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예. 저희가 이제 우리 이 기동대 뿐이 아니고 예. 실제로 우리가 소관 부서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어떤 이와 가능한 연계 사업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건축가에서도 있고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홀로 어르신, 뭐 자상위 계층에 해당이 되는 홀로 어르신의 주거 개선 사업을 예산도 있고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뭐 조선경제과에서는 또 자상위 계층을 위한 난방 효율 해가지고 뭐 에너지 효율 어떤 개선 사업 뭐 또 이제 우리가 또 사례 관리하면 거기서 필요한 또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로타리 클럽 뭐 이런 외부 이제 민간 단체에서도 하는 게 있고 저희가 저번에 이제 보고하고 난 뒤 이제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지만은 내년 어떻든 간에 이제 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또 MOU도 하나 체결을 해놨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역사회 보장하고 사회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자기들이 사회에 뭐 이렇게 기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쪽도 연계를 해서 일단 어떻든 간에 내년에 한번 맞습니다. 좀 예, 단독으로 이제 해보도록 하시려니까 그건 좀 지금 인력이라든지 예, 부족한 그건- 상황이고 그거는 제가- 내년에는 이제 뭐 네. 체결을 하셨다니까 좀 더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지금 네. 그거 저 보훈단체별 사업비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 행사비 지금 모든 게 지금 4차 추경 감액 예정인데 지금 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다 감액된 거죠. 예, 저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갈 수가 없어서 예, 정리를 한 겁니다. 예산을 올해는. 그런 것 같아서 50페이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50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예. 전입 사망 신고서 활용 2기 과정 발굴 현황이 있는데 잠깐만, 올해- 몇 페이지입니까? 59페이지. 59페이지, 예, 예. 네. 59페이지. 예.
활용 이과정 발굴 현황이 있는데 올해 9월부터 시행한 것 같은데 예. 내년도 업무 보고에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없어서 이게 궁금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강병주 의원님 말씀하신 결국은 이제 위기 가구 발굴 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되는 게고 저희가 이제 사업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9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해갖고 내년에도 계속 시행을 할 거고요. 그 우리가 전입 신고나 사망 신고 대상인 경우에 그 전입 신고 사망 신고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면동을 또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고서에다가 저희가 우리 이제 이 복지 담당자하고 격려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조치를 신고서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단순 상담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대상이 되며 또 대상으로도 연결해주고 그렇게 한 실적입니다. 이렇게 어떤 뭐 채널을 통해서라도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뭐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특히 이제 그 우리 민관 협력 57페이지 이제 사회 안전망 스마트 시스템 시행 이제 이게 옥포 종합복지관을 갔더만은 그 책자를 주더라고요. 이제 이게 그 장년청, 성과 예. 보고 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 성과 보고 쓰는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 센스만 이제 달아주고 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을 사회하고 계속 연결시켜주고 어떤 또 뭐 언둔형, 활동 제한형 뭐 여러 가지 이제 중장년들 예, 예, 해가지고 만남도 하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저도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서 이거 제정할 때는 그냥 이제 고독사 예방을 하자는 취지였는데 그 옥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좀 더 확장된 그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잘하고 계시고 역시 이제 이 복지 전문가들은 또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잘하는구나 그 느꼈습니다. 실제로 또 이런 우리가 또 만든 조례가 이렇게 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그것도 느꼈고요. 그래서 우리 또 올해가 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된 지 만 20년 된 뜻깊은 또 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그 재정 이유를 한번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99년도에 이를 보니까 이게 이제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 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 가구별로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이 이래가지고 이게 크게 보면 이제 빈곤 탈출 그러고 이제 탈수업이죠. 탈수업. 어찌 보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물론 어려움을 헤쳐나가게는 해주겠지만 스스로 홀로 서라. 이래서 우리 또 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자활센터에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게 탈수급을 하시고 혹시 탈수급자 중에서 이렇게 뭐 사회적 기업을 차려서 한 어떤 사례가 좀 있습니까? 저희가 그 이제 택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희망 나름이라고. 그거는 이제 우리 쌀 그 양곡 양곡 배달하는 그게 우리가 자활 사업단에서 네네. 기업으로 나간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수월에 그서 이제 사무실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활센터에 그러면 이게 사업단이 지금 현재 11개 예, 있습니다. 사업단에 지금 149명이 일을 하고 있네요. 예. 그럼 이거 16억 2020년도에 16억 이렇게 예산 투입됐는데 이거는 국도비 매칭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도와주는 거죠. 예, 인건비고 거기서 쓸 수 이제 그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쓰고 이제 사업비로 일부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4~25% 정도는
그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며 네네. 카페에 그 재료비 구입을 한다든지 네네. 영농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뭐 모종 구입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 뭡니까 영농기계 그 임차한다든지 이제 그런 비용에 쓸 수 있는 게 일부 있고 거의는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자원센터가 이제 사실은 이제 탈수급이 목적인데 그게 이제 직장 삼아 다니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 자활 이제 센터에 저희가 근무할 수 있는 게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할 수는 없습니까? 예, 계속 몇 뭐 년 5년, 최장- 10년 이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최대 5년이지. 예, 5년간 네. 이제 최대 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요? 예, 근무할 수 있는 기한이 최대가. 그래서 좀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게 뭐냐면 우리 그 요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먹는 거 관련해서 결식 관련해서 우리가 점심 때는 바우처 이렇게 해가지고 저소득층 지원하고 하는데 우리 지금 전주에 이 엄마의 밥상이라고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이게 상도 되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우리 그제시의 이제 건강한 밥상 이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우리 애들 맞벌이 하는 애들 이렇게 밥을 해주는 건데 여기도 보니까 이거는 아침밥 해주는 거더라고요. 여기 전주는 예. 네네. 그래서 7시 반까지 도시락 배달해주면 이제 그 밥을 먹고 이제 애들은 그 학교를 가는 거죠. 등교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 돼버리고 하니까 실제로 이게 가장 이제 이 저소득층들이 가장 타격을 입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사회적 기업으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든 뭐 하나 발굴해서 그 어떤 그 좋은 사업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 내에 그 굶는 아이들 아침밥까지 어떻게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한번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제 식당을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고는 있는데 이제 고현동 밑에 가면 저희가 그 비사관과 러브레터 예, 네네네네네. 그 스테이크 네네.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사업단 중에 하나로 운영을 네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센터 안에서 네. 있는 식당은 그 식당을 이제 우리 그 사업단을 이용하는 참여자들이 네네. 또 내나 밥을 사 먹어야 되니까 결국은 그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사실은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 답이 조금 좀 약간 애로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애로가 바로 있죠. 예.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밥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어가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또 검토를 좀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인 그렇습니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 전주에서 이거 뭐 상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 지자체로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는데 확장이 안 될 때는 그런 애로가 있겠죠, 사실은. 근데 그런 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시민 성금도 들어가고 그제시 예산, 전주시 예산도 해서 그 전주시의 애들 진짜 밥 굶는 애들 우리가 점심만 결식을 생각했지 아침밥도 못 먹는 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사회적 기업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활센터에서 하던 내가 보니까 아니, 너무 이제 그쪽에 영농도 좋고 그쪽에 우리 고물 그 안에 그 전기선 가져와 가지고 안에 있는 구리 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도 그 사회적 기업을 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좀 주도적으로 한번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가 잘 기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사업단에서 네네. 그 연간 매출이 30% 이상이 발생을 해야 자활 사회적 기업 아니고 우리가 자활 기업으로 네네. 이렇게 내 보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아직은 지금 이제 나가 있는 게 그 나름이 택배하는 사업이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정도의 여력은 아니거든요. 이제 기업으로 별도로 내보낼 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업단에서 이게 가능한가는 한 번은 좀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은 조금 이게 쉽게 답이 안 나와서 이제 결정을 못 하고 있고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럼 같이 논해 봅시다. 예. 그리고 51페이지에 우리 그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 인원이 그제시 전체 이제 인구 대비 한 5.78%더라고요. 등록은 28.5% 정도 하셨고 실제 이제 활동은 5.78%고 연간 50시간 이상 활동하시는 우리 그 자원봉사증 가지고 계시는 봉사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자원봉사증 가지고 계시는 분들일 때는 그 봉사시간 한두 시간 했다고 받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거는? 그치 한 450명 정도 450명 정도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 50시간 이상 되면 예. 그 자원봉사증이 나오죠. 아니 연간 50시간 이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그 옆전에 이제 저 안석봉 의원님이 그 자원봉사자들 지원 조례 이제 여러 가지 혜택 볼 수 있는 거 하면서 그 활동 인원이 10,000몇 명이 되는데 어떻게 혜택 주느냐 이래 가지고 사실 좀 혜택 좀 줄어들었는데 그거 이제 지금 400몇 명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그분들은 우리가 더 봉사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 집행부에서 조를 좀 해가지고 다시 그분들 그 공공시설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용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민생활과에서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공공시설 부분은 또 딴 데입니까? 부서의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부분은 부서에 아니요. 다 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시장이 방침 받아가지고 네네. 부서에 다 통보를 해놨고 네. 내년에까지 이제 조례가 일단은 개정 다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시설 그렇습니까? 예 공공시설 같은 입장료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 혜택 주는 부분은 그래 그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자원봉사증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혜택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앞전에 이제 뭐 또 우리 사적으로 만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 이제 이게 봉사 이제 이게 참여율하고 활동률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뭐 그게 이제 그래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시청의 자원봉사단에서 이제 활동하는 건데 올해는 사실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 활동을 많이 못 하지만은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단체에 가입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예, 있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 직계에는 뭐 안 잡혀도 직원들은 그냥 봉사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봉사 시간은 거기가 인정을 다 받아요. 이제 봉사를 네네. 하면 네네. 예, 교육 시간을 인정받든 봉사 시간을 인정받든 해가지고 그 시간만큼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이상이 또 이제 지금 아니 그게 제 말은 그 다 이 절대적인 수치를 좀 올리라는 얘기죠. 지금 뭐 53명도 53명이지만 이것도 이제 어쨌든 자원봉사를 다 그 총괄하고 있으니까 이 바깥에 민간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거지만 내부적인 어떤 이 자원봉사에 뭐 53명이 돼 있는 걸 뭐 한 100명까지 올린다는 뭐 목표도 가지시고 뭐 인센티브 부분은 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그 방안을 마련할 거고 또 우리 이쪽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저 자원봉사 부분을 좀 우리 시민들 열심히 하는 만큼 공무원들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우리 거제 동영직이 이제 1,104명 활동 중입니다. 그죠? 이분들 그 몇 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분들? 이제 기본이 그 우리 면동에서 활동하는 통장님, 주민자치위원, 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우리 이제 우체국 네. 또 뭐 이리 뭐 KT 하여튼 여러 개 기관이 네. 예, 일단은 들어와 있고 저희가 사실은 올해 한 1,500명까지 확대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요 이제 뭐 또 100명 가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네. 확대를 못해 내년에는 이제 꼭 이 부분을 좀 더 물론 뭐 사람이 많다라고 뭐 모든 게 그거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 해도 최대한 인원을 한 1,500 정도까지는
이제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 이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어떤가 좀 최선을 다해보려고 예, 그렇게 하고 그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 어쨌든 이것도 이제 고독사 예방하기 위해서 그제 동행지기 이래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고. 예, 그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앞전에 그 우리 시민들 원탁 회의 때 예. 또 무슨 또 건의가 있었냐면 그 저소득 1인 가구에다가 11호 우유 배달을 하자 이게. 11호 뭐 요구르트 하나 갖다 주든 우유를 하나 갖다 주든 200짜리 해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그 갖다 주면서 어떻게 우유를 밖에다 놔뒀는데 계속 안 들고 가면 이제 이상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보니까 사회복지관가 그쪽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유 갖다 주는 사회복지과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예, 유산균인가 뭐 우유를 해주는 그게는 예. 이제 예, 어르신하고 맞습니다. 장애인 가구인가 뭐 있습니다. 예, 하는 그 게. 사업이 예.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아까 우리 ICT 이제 정보 그걸 활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지금 70세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삼성에 의지해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시비를 좀 그렇게 그 사용료 말고라도 기계값도 우리 그 시비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삼성에서 2년 연속 하고 있던데. 이게 이제 삼성에서 하는 거는 계속 이제 그 대상자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삼성에 사실은 더 이상을 갖다가 이제 하게 하면 자기들도 이제 부하가 걸린대요. 지금 더 이상은 하기가. 그럼 결국은 이제 인원이 더 추가가 있어야 되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그럼 70세대가 많이 맥시멈이란 말입니까? 지금 더 이상 조금 확대가 조금 어렵다라고 그렇게 일단은 그 돼 있어서 옥포 종합복지관에서 그렇게 예, 그 그래서 이제 보고를 과연 받았네요. 예, 이 부분을 이제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실은 이제 이 고독사가 사람 죽고 나서 존엄성이거든요, 그죠?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뒤에 발견되고 이런 어떤 걸 막자고 하는 거니까 한 번 더 그거는 예산을 우리 뭐 시에서 더 고려를 해도 어떤 뭐 대우가 삼성이 아니면 뭐 대우 쪽에도 하던 뭐 지역에 유명한 대기업이 두 군데나 있는데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제가 드렸던 건의사항 아까 이 부분은 이 시민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 우유라도 갖다 주면서 이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이면 좀 그런 것 같고 빈도수를 좀 늘리든지 이건 그건 사회복지과에다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예를 들어 노인 가구에 대해서로 해야 되냐, 뭐 장애인 가구 해야 되냐, 아니면 한 부분이냐 뭐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소득 1인 가구죠. 저소득 1인 가구 하면 예. 그게 과연 이제 이 부서 조금 일단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고 실제로 이제 혼자 사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속 제가 우리 이런 아이디어를 좀 구체화 시켜가지고 세상이 바뀌어간다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뭐 누가 죽었든 살았든 뭐 별로 관심도 없지만 요즘은 그게 국가의 책임이다 아닙니까 사실은. 제 말은 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들 사람들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 안전망 기초를 튼튼히 이거 20년 전에 만들 때 그래 했던 거니까 사업을 하시면서도 그런 부분 고려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검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단 43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니 있습니까? 예. 이 조직포가 예. 매뉴얼이 상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기존 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네. 가지고 이게 조직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기존 겁니까? 예, 일단 대표 협의체가 있고 예. 예, 그 대표 협의체는 공동위원장이 민간하고 시장님하고 되어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에 실무 협의체가 있습니다. 네. 실무 협의체 밑에는 이제 분과가 원가가 있고. 예, 8개로 나누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포를 보면 예. 뭐 동이나 면에서 이 조직포만 있으면 예. 모든 일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조직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면 면에는 이게 거의 중복일 거고, 그죠? 동해는 나름 좀
단체별로 좀 있는가 몰라도 가장 생각에 이분들이 거의 중복 아니던가요? 그게 아니고 그 밑에 저 위원님 분과 8개를 보시면 예. 제일 오른쪽에는 면동 해비체 분과입니다. 예. 그러면 면동도 하나의 분과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생 안성분과 노인분과 영유아분과 이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노인분과면 노인과 관련되는 우리가 뭐 시설의 12명. 예, 시설의 어떤 국장급이라든지 20명. 예. 이제 그런 분들이 거의 들어와 있는 기고 여성분과는 여성과 관련 장애인분과는 그러니까 면동에 있는 우리 실제로 활동하는 단체의 회원들은 극소수입니다. 이 그러면 부분은 예. 과장님 이 조직포를 그 예를 들어서 노인분과 같으면 20명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안에야 중복이 안 되겠지만은 예. 이 부분들이 다 지역에 가면 동이나 면에 가면 중복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조직 그거를 쭉 명단을 한번 저에게 드릴까요? 자료 요청을 합니다. 예, 일반 단체하고는 거의 중복이 그리고 예. 10페이지 과장님. 예. 우리가 지금 그 8개 보훈단체에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데 예. 그 4차 추경 감액 예정은 거의 감액이 다 됐습니까? 예, 다 정리를 예. 지금 그때 당시 자료 낼 때는 예. 우리가 이제 알겠습니다. 감액하려는 예정이었고 예, 지금은 전부 정리 다 된 정리 겁니다. 다 추경 때. 됐습니까? 예. 예. 전적지 이제 못 가니까 그렇죠. 정리를 행사를 했습니다. 못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51페이지 지금 등록 인원이 자원봉사센터 7만 1,000명 그죠? 예. 그래서 활동 인원이 14,000대 있는데 실제로 1년에 그 시간을 채운 사람은 450명이라고 계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아마 또 잘못된 걸 거예요. 왜냐하면 활동단체가 222군데입니다. 그러면 한 단체에 2명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항상 이게 우리가 지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시간이 아까 의원님 50시간 말씀하신 이상. 시간이 예. 그 이상은 사실은 하기가 쉬운 게 예,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이 기준 시간 450명이고. 이상을 했을 때 450명이고. 자원봉사증이 발급되는데 예, 예. 그 증이 발급된 봉사자들은 예. 한 450명 정도 되고요. 예. 실제로 실제 요게 봉사자들은 예,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예. 일단은 이제 14,0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게 등록 인원이 이제 좀 많은 건너 실제로 학생이라든지 우리가 뭐 재나 뭐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봉사를 들어가도 등록이 여기에 되니까. 센터에 전부에 등록을 하니까 네네. 요 등록 인원이 많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활동 이 참여율이 조금 낮은 것 같아서 타 시군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 우리 네. 시가 낮은지 네. 근데 사실은 우리 시가 낮지는 않았어요. 낮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시가. 정부 실정이 아마 이제 등록 인원은 대비해가지고 예 실제 이제 이 인원 이 비율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 센터에서도 사무국장이나 일하는 분이 있으니까 예. 항상 저희들이 이거 지적을 하거든요. 중구난방하니까 숫자가 이걸 한번 완벽하게 해야 우리가 뭐 지원을 하는 조례를 근거를 만들든지 해야 되니까 이거 한 번 더 계장님 다시 챙겨봐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나눠주세요. 자꾸 변동은 약간 있지만은 많이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그 봉사자들이 많이 줄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증가가 조금 둔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올해 맞아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활동이 좀 작아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봉사자 명단만 올려놓고 봉사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처음에 등록할 때 그런 이야기도 좀 주시해 주시면 자기가 봉사자로 명단에 올랐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도 생기고 하니까 그럼 뭐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그 인원 잘 챙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힘주고 그런 건데 이거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뽑아서 계장님 우리 의원들한테 주세요. 왜냐면 이게 앞으로 조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이 인원이 파악이 중요합니다. 뭐 늘어봐야 얼마나 늘겠어요. 만일에 내년 1년 후에 뭐 인원이 늘어봐야 큰 차이가 없을 테니까 인원이 자꾸 혼돈이 됩니다. 저희들도. 알겠습니까, 계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예, 안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활센터 이거 저 이태열 의원이 몇 페이지입니까, 의원님? 예, 43페이지 말씀을 했는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조금만 물어볼게요. 우리 2019년도는 운영비가 종업자 수가 5명인데 2억 6천만 원 정도고 지금 2020년도에 한 1억 9,800 한 2억 약 2억으로 한 6천만 원 줄어들었네요. 이건 실제는 이제 집행 해낭을 했기 때문에 네. 9월까지 우리가 그 인건비하고 나간 부분이 이래서 실제로는 실제로 그렇지 하면 않습니다. 이 정도 나갈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할 목적이 어떻게든 자립을 해서 사회에서 이제 기초 정도 먹고 살 정도로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건데 우리가 자활 기업이나 이런 건 어쨌든 좀 시에서 좀 지원을 해가지고 좀 많이 만들면 안 됩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존 요 운영하는 사업단에서 이제 매출 기준 지침 자체가 매출이 몇 프로 발생하느냐 따라서 자활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거든요. 인원도 있죠. 자활 기업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려면 아니 인원은 몇 몇 프로? 몇 프로 그런 거는 그냥 몇 명이라도 가능한데 네. 단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30% 이상은 매출이 되어지야 기업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상인에 비해서 어쨌든 노동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예, 하니까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서 이렇게 벌을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도와주자는 거잖아요. 그게 자립을 해서 정말 정상인처럼 뭐 일을 하고 노동을 한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안 도와줘도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거는 뻔히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노동력이 그렇게 다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입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실이고,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이제 그게 올라오는 생산품이라든지 물품을 어디에 다른데 팔 수 있는 판로라든지 예. 그러니까 안 그러면 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라든지 여러 예, 가지 방법을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뭐 5년 있다가 다시 한 5년밖에 못 한다라고 한 거잖아요. 예, 참여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좀 평생 이 직업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든 그런 물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로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해서 이 자활기업이 좀 많이 생겨야 이분들이 뭐 한시적 참여를 했지만 또 나와서 자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예, 안 그래도 바람이. 관심을 그 부분에 또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영농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로컬 푸드에도 저희가 입점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공방에서 만든 어떤 수세미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시청 매점에도 지금 이제 또 납품을 시켜놨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떤 센터하고 저희하고 또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기술센터에 추진하고 있는 그 이제 먹거리 관련 부분에서 저희가 그 전처리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사업단이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이제 의논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고 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성과가 있는 건데 좀 더 아쉽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더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에 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2020년 예산액인데요. 예. 중간에 보조금
2019년도에 2천만 원, 2020년에 13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예. 이게 이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이게 사업비가 이제 도비 시비가 50대 50인 사업인데 공모를 해가지고 몇 개 면동만 선정을 했어요. 예. 그 대신에 사업비는 이제 한 개소당 2천만 원씩 해가지고 우리 시는 3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예. 예.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선정된 면동은 사업이 좀 활발히 되면서 아무튼 사업비를 받다 보니까 활동이 되는데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볼기라고 해도 이게 이제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선정이 안 된 면동에서는 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사업비를 그만 일률적으로 주면 좋겠다. 사업은 우리가 나름대로 특색 있게 사업을 갖다 열심히 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도에 또 전달이 되어 가지고 올해는 사업비를 이제 그 매칭 비율은 50대 50인데 동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30만 원, 예. 면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이렇게 사업이 배정돼서 실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이제 이렇게밖에 작성을 할 수 없어서 예. 밑에 그러면 예. 작년도에는 3개만 선정을 해서 했고 네. 올해는 18개 면동을 다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네. 금액은 작지만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그럼 면 9개 면에는 각 80만 원씩, 9개 동에는 130만 원씩. 네, 이렇게 맞습니다. 나갑니다. 총액은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예요? 총액은 1,890입니다. 그럼 어쨌든 전년도에 비하더라도 한 3분의 1로 줄은 거잖아요. 예, 예산은 줄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CS로 단독을 하는 게 아니고 도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네. 도에서 전년도에는 아마 좀 의욕적으로 하려고 이게 사업비가 조금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고 네. 올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일률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시군에 배정을 하고 면동에도 이렇게 이제 내시가 내려온 상황이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0만 원, 130만 원까지 1년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면동마다 다 이제 특색이 있는데 그 일단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부담도 부담을 해가지고 180에서 그 사업명은 뭐 사랑의 빨래데이를 하겠다. 그건 그렇게 예전부터 해오던 거 아닙니까? 했고, 예를 들어 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주도 행복한 아주라고 해가지고 뭐 임이용하고 마사지 제공을 하겠다. 저소득 어르신을 한 26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 뭐 다 면동마다 나름대로 예를 들어 남부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배달하면서 그 도시락 배달보다는 안부 확인하고 병행해가지고 이제 취약계층을 60가구로 선정해서 우리가 이제 뭐 분기별로 하겠다. 뭐 예,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가장 저는 예. 이제 어떤 건지 이해는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년도에 50대 50이면 시비가 3천만 원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총 6천만 원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총액이 아까 1,900만 원이요? 1,890만 원. 1,890만 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전년도에 우리가 시비 들어간 것만큼도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칭 비율이 50대 50이라 해서 예를 들면 도에서 그러면 980만 원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 50% 보태서 이제 우리가 똑같이 980만 원씩 보태서 하는 건가요, 이게?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그지 우리 꼭 거기다 우리 50%만 보태야 되느냐?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이 사업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시비를 더 보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 수준으로라도. 그런데 이게 이제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사실은 좀 일찍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시기 전에 네. 일찍이 내려오면 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 이는 시비를 좀 더 투입하고 도비는 도비 오는 것만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뭐 예산에서 어떻든 간에 그게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네. 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전부 내시 시점이 네. 다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작년 연말에나 내려왔다 이런 예, 뜻입니까? 보통 거의 다 내시가 그렇게 내려. 내년에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2021년도 당초 예. 예산에도? 네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때 예산때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32페이지에 예, 거기 보면
우리 주민생활과가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으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뭐 포상금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근데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은 어떤 내용이죠? 좀 설명을 간략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중에서 의료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예, 거 말씀이죠? 특별을 관리하는 예. 그 의료급여와 관련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전국에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결과 우리 시가 이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보상금이- 우수라는 게 예. 이제 주로 어떤 항목으로 보고 이제 한다는 건가요? 뭐 대상자가 많아졌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 예. 그렇지는 않고 예. 예. 이제 의료비 뭐 부분이라든지 그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잖아요. 의료비를 이제 절감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사례 관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병원에 장기 입원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예. 장기 입원을 해가 있으면 그 부분도 가서 사례를 해가지고 이제 퇴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퇴원을 시키가 병원을 절감을 시킨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비중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의 지출 부분을 좀 줄였다. 줄였다. 이게 예. 오히려 큰 항목인 거네요. 예. 이제 대상자 뭐 많이 늘었다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네. 39페이지 3번입니다. 제가 좀 계산해 보니까 2018년도에 1,605명, 650명, 2019년도에 12,000명, 예. 근데 올해 9월까지가 14,246명이에요. 46명, 예. 예. 그럼 올해 이제 이게 4, 4분기가 반영이 안 된 건데 예, 4, 4분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아지겠죠, 이거보다 또? 예, 그죠? 조금 더 증가될 만 한 걸로. 5천 명은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이렇게 좀 제가 볼 때 증가 폭도 굉장히 가파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이제 이 법적 기준 안에 들어오는 가구가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을 갖다가 서서히 완화를 시켜가는데 2022년부터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갖다가 이제 폐지를 하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2022년 되면 부양 의무자가 뭐 연간 1억 이상의 어떤 고소득이라든지 재산이 진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어떤 이제 고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느 선까지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다 요 범위 안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가기 위한 조건으로 지금 노인 가구하고 예, 한부모 가구는 부양 의무 기준을 이제 안 보겠다. 이제 조사는 하지만 그래 아까 말한 고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다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어떤 증가 요인도 있지만은 네. 그 부양 의무자 기준 자체가 완화가 되면서 들어오는 인원도 이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마다 증가하는 것도 이제 그 두 가지가 또 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기준 자체가 완화되었다.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빈도. 생활이 빈곤층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기준 중위소득으로 지금 이거 판단하는 거죠. 네, 전부 맞습니다. 네 개 다 그죠? 예. 이제 생계급여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1인 가구면 기준 중위소득이 175만 7천 거의 원인데 30% 아닙니까? 예, 이제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거기 30% 예를 들어 이제 소득 인정액을 환산을 했을 때 예, 52만 예. 7천 원이 되면 요 생계급여 범위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빈곤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것도 지금 하나의 좀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그래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다, 그죠? 예.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예,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거하고 그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하고 두 가지가 다 접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 40페이지에 예. 기초생활 그 부당 수급자가 지금 46명이나 있었어요, 가구 수가. 예. 이게 이의 신청 혹시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당 수급자로 결정이 났는데 이제 드러났는데 예.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조사해 달라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이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소득이나 재산이 아예 기준 초과돼 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자기들이 그거 할 부분은 그건 없네요. 예. 우리 시가 그렇게 자료를 근거로 이제 결정하고 통보하면 그냥 끝인 거다, 그죠?
예. 이게 재산도 재산이 초과되었고 사유가 발생하고 소득도 원래는 저희가 책정할 때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어떤 근로소득이든지 뭐가 발생하면 이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예. 그거를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확인 조사할 때 네. 이게 공적 자료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초과되어가지고 뭐 한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47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올해 그 독립유공자 늘은 거는 굉장히 좀 축하할 일이고요. 13명에서 총 31명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이면서 지금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지금 한 분이다. 아까 그게 이제 4번 오경준 선생님 말씀하신 거죠? 4번입니다. 예. 그분이고, 그러면 우리 시 출신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분은 지금 몇 번에 계신 분들입니까? 5분이라 그랬는데 아까. 아니 여기는 없고요. 여기는 없고요. 예, 없고 이 4번 거제시 4번 출신만 유가족 여기는 지금 기록이 돼 있으니까. 예, 4번 유가족하고 예, 타 예. 지역의 분들이 현재 우리 시에 살고 선순위 유족이 우리 시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료는 지금 거제시 출신만 나와 있으니까 지금 빠져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추가로 지금 그 뭡니까 신청을 해서 뭐라 그러죠? 심사 중인 분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우리가 올해에 예. 또 2분을 더 발굴을 해가 올려놨고 예. 요 올해 올린 2분은 일단 보훈처에서 예. 심사를 하고 있다고 저번에 확인을 하니까 예. 일단 뭐 자료 알겠습니다. 수집하고 중인 걸로 그래요.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건 이제 우리가 지역에 13명이었다는 걸 알렸었는데 예. 이제 올해 이게 좀 대폭 늘어나면서 이제 31명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좀 역사적인 자료이다, 자랑스러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자료로만 보관할 게 아니고 이걸 또 늘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14번부터 31번까지 새롭게 신규 이제 보상자로 결정되신 분들은 전부 3.1운동과 관련된 분들이에요, 대부분. 예, 국내 항일도 있고, 일부 거의 있고요. 3.1 운동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에 우리가 그 3.1운동 기념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에 예를 들면 이와 관련된 사실을 좀 추가한다거나 해서 내용을 좀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다 보면 거제시 전 지역을 좀 커버를 합니다. 이 두루두루 출신지들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뭐 저희조차도 사실 잘 몰라요. 시의원 정도 되니까 이런 자료를 보고 우리 지역에 이 정도의 독립유공자들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거의 알기가 어렵죠. 관심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자기 지역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출신 독립운동가는 누가 있다.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걸 어떻게 알리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각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작게라도 우리 지역 출신 독립유공자는 이러이러한 분들이 있다. 어떠한 독립운동을 했다. 그리고 언제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어떤 상을 받았다 정도는 저는 좀 이렇게 안내판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래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번에 이제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이게 이제 아직까지 좀 진행이 중이라서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올해 사실 조금 추진하기에 조금 애로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예. 여기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올린 분 중에서도 아직도 이제 또 아예 아니다라고 결정돼가 오실 분들도 있지만은 어떻든 간에 보훈처에서 이제 오고 난 나머지 분들도 계속 지금 이제 그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고 또 우리가 또 2분 올린 분도 이제 지금 심사 중이라고 하니까 어느 단계 조금 모르겠으면 또 내년에도 저희가 또 좀 발굴해서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단계가 조금만 정리가 되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제가 볼 때 하는 게 자료는 좋을 발굴될 수 있는데 같다는 언제까지 그걸 생각이 기다려야 돼요? 글쎄요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일단은 그런 그 부분도 아니 한번 뒤에 추가되는 분이 좀- 있으면 뒤에 추가되는 분을 더 기재를 하면 되죠. 그 비용이 뭐 얼마 든다고 저는 그럴 건 아닐 것 같고 예. 한시라도 빨리 저는 이게 알리는 게 좋다 우리 시민들에게 그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겠습니까?
일단 근데 이거를- 그쪽으로 한번 예. 또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해서 뭐 입구 쪽이나 어디라도 뭐 사무실 안쪽이라도 그렇게 해서 꼭 좀 설치를 해서 저는 시민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예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그새는 왼쪽 페이지에 보훈단체별 사업비 지원 있죠. 네. 이게 이제 4차 감액됐다고 했는데 뭐 감액은 뭐 그렇다 치고요, 올해. 이게 근데 제가 보니까 사업비 지원만 놓고 보면 대부분이 다 전적지 순례 행사비입니다. 그죠? 네. 약 한 270만 원 안팎의 순례 행사비인데 6번에 보면 월남 참전자회는 1,500만 원, 거의 다른 단체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왜 그래요? 베트남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해외 경비라서 매년 갑니까? 아니 경년제로 가는 단체가 경년제로요? 예. 이제 매년 가는 걸로 됐죠. 예. 예. 다른 단체에서 뭐 혹시 뭐 또 이렇게 6.25 참전 유공자에는 460만 원이고 딴 데는 270만 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다른 단체에서 이 좀 문제 제기 안 합니까? 단체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많이 뭐 주면 좋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렇다고 무한정 예산을 올릴 수는 없고 예. 일단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어느 선 정도로 한정을 했고 이제 이 또 고엽제하고 월남전 같은 경우는 해외를 가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좀 많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부터인가 이게 삭감된 사업비죠. 그 전에는 이게 300만 원 월 지급이 되다가 예? 전적지 순례가요. 예. 2016년도부터인가 전 행사 비용을 10% 삭감시켜라. 우리 시에서. 예산 절감하면서 아마 그래가지고 아마 270만 원을 이게 전부 다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16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쭉 해오고 있는데 이게 물가도 올라가고 어쨌든 뭐 오만 것이 다 이게 비용이 오를 텐데 이거를 금액을 줄여가지고까지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그 비용도 뭐 몇백 몇천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 줄여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원상복구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이분들 사기도 있죠. 최소한. 저희 부서서는 뭐 어쨌든 간에 또 사비를 조금 많이 받고 싶죠. 이제 받고 싶은데 또 뭐 예산 조정하는 쪽에서는 이게 사실은 뭐 이제 정액 부분을 일단은 이제 민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은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한번 깎아놓으면 거의 계속 전년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강력하게 과장님 어필하셔야죠. 이건 다시 올려드려야 된다. 다 합쳐봐야 이게 500만 원도 안 되는데. 8개 단체. 강력하게 어필은 합니다. 합니까? 그런데도 그게 안 먹힙니까? 그럼 시장님의 의지가 문제가 있네요. 이게는. 응? 다시 한번 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예산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이 자원봉사자를 등록하신 분들하고 실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거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켜줍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등록하는 것도 1365 포털 사이트에서 네. 관리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센터에서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크게 말하면 우리가 뭐 도체를 하든지 생체를 한다. 그래 하면 자원봉사자가 1,0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그 일괄 봉사자를 모집을 합니까? 다 모집을 합니다. 여기에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사업들이. 예. 그럼 이 사업들이 있을 때마다 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참여하실 자원봉사자께서는 뭐 그걸 신청을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뭐 문자를 보내거나 이렇게 합니까? 이 추진 실적하고는 조금 이 추진 실적은 이제 그 센터에서 실제로 그를 하는 사업이라 해야 됩니까? 기본 어떤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방역 뭐 이런 등등.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지금 코로나 재난 방역이 복구. 있었지만 이런 어떤 예를 들어 이제 뭐 약국에 마스크를 배부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 봉사자가 필요하다 이래 하면 이제 이 모집을 해가지고 그 약국마다 이제 근무를 하게 하고 뭐 그런 이제 그 봉사자하고 수요처하고 발굴처하고를 같이 이렇게 해주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뭐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로서는 제 자신으로서는 제가 아직 이게 등록을 못 해봐서 저도 이 시스템을 잘 몰라서
예,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도 없습니다. 예, 신금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7페이지 예 우리 통일 유공자 예. 그 11번 유공자님이 하청 예 이분은 후예들이 다 거기 살고 있는데 한 사람뿐이라 해서 이 사람 이사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후예들은 여기 그분은 돌아가셨고 선순위 예. 이제 저희는 선순위 유족을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예. 선순위 유족만 관리하는데 그 아. 선순위 유족이 예 여기 안 사시는 아, 겁니다. 후예들이 예. 있어도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예,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딱 하나만 50페이지에 우리 월남 참전자의 거제시 지회 전적지 순회 행사인데 이제 요즘 또 피해자 감수성 많이 중요하게 여긴다 아닙니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베트남이나 우리랑 전쟁을 했던 나라고 서로 간에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던 이제 그런 건데 우리야 대성을 한 곳을 만약에 전적지라고 가면 베트남에서는 대패를 했으니까 많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많이 돌아가셨을 거 아닙니까? 전사를 하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제가 보기에 민감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이제 그 전쟁이 뭐 정당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어쨌든 교전 상대국에 전적지 순례를 간다.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짜 이거는 상대편 국가의 어떤 그 입장도 생각을 차라리 요즘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그 전쟁을 하면서 원하든 원치 않았던 민간인이 돌아가신 학살의 현장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전적지도 뭐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서 사실은 또 민간인 학살에 대한 부분도 뭐 이제는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이념에 갇혀 있을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된다. 사실 그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로 양국도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요즘 또 굉장히 또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피해 학살자들은 아직도 사죄 안 한다고 그 신문 뉴스에 종종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는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 다른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0년 11월 25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